안녕하십니까.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오늘의 강의를 맡은 농가지트 윤원지입니다. 강의에 앞서 본 강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메소드 특강 진행할 차례는 우선 사업자 여러 가지 유형과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유형과 세금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이 쇼핑몰에서 우리가 온라인 셀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사업자 유형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유형별 장단점을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업자 유형과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사실 그 대면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소상공인 대표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힘겨운 시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액 성장 추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는 94조 원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을 기록을 했었는데 불과 3년 뒤인 2020년도에는 159조 원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거래액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인 올해에는 아마도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은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시다가 온라인 셀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계신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 셀러가 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간이 사업자라든지 일반 사업자, 아니면 법인 사업자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자들 중에서 어떠한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외에 온라인에서 판매자가 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업자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사업자의 정의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세무 용어 사전에 따르면은 사업자란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우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자 정의가 어디에 되어 있냐면은 바로 부가가치세법에 정의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의 정의를 살펴봤고요. 그럼 이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이란 영리 목적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업자 등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업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를 지닌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는 거죠. 예, 어디에 등록을 하겠어요? 예, 세무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에 대장에 수록을 하는 것을 사업대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럼 이런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으로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온라인상에서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홈택스 상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임차된 사업장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업종에 따라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에는 관련 허가증을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필요한데 관련 서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된 사업장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마찬가지로 필요하고요. 인허가가 필요한 종목일 경우에는 허가증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메뉴를 통해서 등록을 하실 때 필요하신 그 서류들은 PDF 파일이나 혹은 이미지 파일 형태로 준비를 하셔서 함께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유형에 따라서 신고서를 서식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주식회사 등 이렇게 규모가 좀 큰 회사를 법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죠. 근데 아마도 소상공인 대표님 여러분들께서는 90% 이상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로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고 규모가 좀 커지면은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 소상공인 지식배움부터 메소드 특강에서 올라와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업자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 셀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그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법인 사업자 말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구분의 기준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에 따라서 간이과세자냐 일반 과세자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이 간이과세자나 일반 과세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셀러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들, 사업자 등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 나왔었던 것들이 사업자 얘기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크게 나눠서 직접세와 간접세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직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주민세나 재산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직접세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조세 부담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을 실제로 얻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그런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접세와 비교해서 간접세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납부를 하게 되는 주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그 간접세를 조세 부담자가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간접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요 납부를 하는 거는 소비자가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불일치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세금들 종류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셀러 그리고 사업자 관련해 가지고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가가치세 제가 한자로도 적어놓고 영어로도 좀 그 표현을 해봤는데요. 영어로는 그 Value Added Tax라고 해가지고 줄이면은 VAT라고 얘기를 합니다. VAT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은 가치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부여되는, 부과가 되는 그런 세금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 이걸 우리가 이윤이라고 부르죠. 이윤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그런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산출을 하는 것은 이제 매출액에서 실제 매입액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부가가치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 세율이 10%가 부과가 됩니다. 아래쪽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인 대표님들께서 농장에서 농산물을 생산을 하시죠.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을 하시게 되면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가공 공장에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1,000원에 가공 공장에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사실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농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생산물로 해가지고 면세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는 부여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농장에서 가공 공장으로는 1,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을 매입한 가공 공장에서는 요거를 실제로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윤을 추가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겠죠. 그대로 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입한 금액 1,000원에다가 이윤 1,000원을 추가를 해가지고 2,000원에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2,000원에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공 공장에서 부과된 1,000원의 이윤 있죠. 그래서 그 이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여가 되면은 1,000원의 이윤에 대한 100원이 부가세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가공 공장에서는 매입액 1,000원과 이윤 1,000원 그리고 부가세 100원 해가지고 2,100원의 금액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공 공장에서 가공된 식재료를 식당에서 2,100원에 매입을 하게 되겠죠. 식당에서 이렇게 2,100원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식당에서는 또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서빙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식당에서도 매입한 가격에다가 추가로 부가가치 이윤을 추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식당에서도 만약에 1,000원의 이윤을 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원의 이윤에 대해서도 식당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1,000원에 대해서 10%면 얼마죠? 예,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어서 결국 2,100원에 이윤 1,000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100원 해가지고 총 3,200원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생산하고 가공 공장을 거쳐서 식당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이 제화는 소비자에게 3,200원이라는 가격으로 판매가 됐는데요. 이 3,200원이라는 가격 속에는 가공 공장이나 식당의 이윤뿐만이 아니고 세무서로 들어가야 될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2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200원을 소비자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는 그냥 식당에다가 3,200원을 납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식당에서는 3,200원 중에서 본인이 부과했던 이윤 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원을 나중에 부가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공 공장에서도 2,100원에 포함된 부가세 100원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이지만 그것을 납부를 하는 것은 식당이라든지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판매자, 업체에서 그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그 사업자가 부가세를 조세하는 그런 대표적인 간접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사업자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고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이렇게 또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납세의 의무가 모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건 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간이과세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출 규모나 업종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 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그 간이과세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말고 이제 개인 사업자의 과세 유형으로는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일반 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예.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일반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이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그러니까 매출액에 곱하기 10%, 예,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서 매입세액에서 빼가지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쉽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매출액에서 10%는 부가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 연 2회 부가세를 납부를 합니다. 1월과 7월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간이과세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들 중에서 영세 사업자들을 배려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적은 그런 소규모 사업자 경우에는 조세 부담을 좀 경감을 해주기 위해서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매출액 기준은 기존에는 4,800만 원이었어요. 4,800만 원이었었는데 코로나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7월에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미만까지로 그 요건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은 업종이라든지 해당 지역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 매출액 곱하기 10% 했던 거에다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더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또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규모가 작고 직원도 적고 1인 기업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도 연 2회가 아니고 1월 달에 연 1회만 신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사업자 과세 유형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차이가 또 뭐가 있냐면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는 그런 조건 유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당연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 중에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여를 하지 않는 거죠. 예. 하지만 4,800만 원 이상부터 8천만 원 미만까지는 부가세 납부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을 비교를 해보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경우에는 지금 1.5%에서 최대 4%까지 부가세율이 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업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에 따른 요 부가세율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일반 과세자는 1월과 7월 연 2회였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에만 한번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조금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간이과세자, 특히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업종이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주기적으로 계속 발행을 해줘야 되는 업종이다 라고 한다면은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일반 과세자의 장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취하고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가세자 요건이 안 되면은 일반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할 수는 없지만은 간이가세자 요건인데 일반 가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에서 그 간이가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조금씩 다르다고 1.5%에서 4%까지 부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련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달에 개정이 돼서 이 부가가치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 소매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율은 15%예요. 지금 여기서 부가가치율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부가가치 세율이 기본적으로는 10%였었잖아요. 매출액의 10%가 부가가치 세율이었었는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15%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10%가 아닌 1.5%로 부가세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제조업이나 농업, 임업, 어업, 그리고 소화물 전문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20%의 부가가치율이 부과가 되고요. 숙박업은 25%, 건설업은 30%. 그리고 가장 부가세율이 높은 부분이 이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40%로 가장 그 간이가세자 중에서는 부가가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가가치율이 40%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매출액에 대해서 40%가 아니고 매출액 곱하기 부가세율인 10%의 4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간이가세자의 부가세는 최소 1.5%부터 최대 4%까지 부과가 된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는 부가세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유형과 사업자 등록 그리고 세금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사업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가 온라인 셀러로 판매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옥션이라든지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같은 이런 오픈마켓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구매 기반의 소셜 커머스, 쿠팡이라든지 위메프, 티몬 같은 업체들이 있죠. 근데 지금 처음에는 이게 공동구매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소셜 커머스 업체들도 오픈마켓과 거의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몰이라든지 CJ몰, 롯데몰과 같은 종합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제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아이디어스라든지 새벽 배송을 하는 마켓컬리, 뭐 무신사와 같이 카테고리별로 특화된 그런 전문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네이버 쇼핑이 있는데요. 네이버 쇼핑에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자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뿐만이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뿐만이 아니고 네이버 쇼핑에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오픈마켓이라든지 이런 여러 온라인 마켓들이 거의 다 이점이 돼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추가로 그 그립이라든지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 쇼핑 라이브처럼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온라인 쇼핑몰 점유율 현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016년도 점유율 그래프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2020년 그래프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베이 코리아, 옥션과 G마켓을 갖고 있는 회사죠. 이베이 코리아가 18%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이어서 11번가가 10%,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 7%, UMF나 쿠팡, 티몬과 같은 그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4%씩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년이 지나서 2020년도에는 좀 판도가 변화가 됐는데요. 네이버 쇼핑이 17%로 약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쿠팡이 4%에서 13%로 굉장히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옥션과 지마켓의 이베이 코리아가 12%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11번가가 6%, 그리고 그 외 업체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라인 셀러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주로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많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있고 해외 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일반 개인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 중에서도 성인과 미성년자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자는 해외 거주 사업자를 이렇게 해외 사업자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유형별로 준비 서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라든지 증명서라든지 인감증명서 같은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일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한 서류는 없고 간단하게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자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과세자, 일반 과세자가 있을 텐데요.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가 있을 텐데, 사업자일 경우에는 모두 이제 필요한 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공이, 해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필요로 하고요. 대표자 인감 증명서라든지 실제로 판매된 물품의 금액이 들어올 통장 사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또 보시면요. 실제로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것과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라는 것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말고 지금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과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이어서 그 이베이, 옥션, 지마켓 판매자 유형은 사실상 비슷해요. 온라인 쇼핑몰별로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마켓과 옥션에서는 판매 회원을 개인 판매 회원과 사업자 판매 회원, 글로벌 셀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업자 판매 회원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그런 판매자를 얘기를 하고요. 개인 판매 회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판매 회원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판매 회원으로 처음에 그 셀러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고 당연히 과세의 의무가 있으니까 세금을 납부를 하시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옥션과 지마켓에서도 판매자 관련 준비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요. 그리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 있습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과 통신 판매업 신고증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스마트 스토어나 옥션, 지마켓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셀러 회원이 있고 개인 셀러 회원이 있고 글로벌 셀러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회원들은 이 명칭이 조금씩 다르고 크게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해외 사업자냐 뭐 이런
구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에 대해서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매안전 서비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에스크로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거래가 일어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성사가 되죠. 그래서 대금 결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물품이 인도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데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게 실시간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상품 대금을 결제를 했는데 결제하고 바로 물건을 받는 게 아니고 택배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상품을 받게 되죠. 그랬는데 이 제공된 재화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재화가 제공이 된다든지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돈이 판매자한테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제3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3자를 구매 안전 서비스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구매자가 결제 대금을 판매자가 아닌 이 구매 안전 서비스 사업자한테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제를 판매자가 아닌 구매 안전 서비스 사업자에게 결제를 하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결제가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상품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구매 확정을 하게 되고요. 이 구매 확정이 확인이 되면은 결제를 받았었던 구매 안전 서비스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입금을 해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상의 물품을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를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이런 구매 안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셀러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데 이런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수 서류가 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 이런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어디서 발급을 받으시냐면은 이렇게 구매 안전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자들이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할 것 같으면은 네이버에서 발급받는다든지 쿠팡이나 옥션, G마켓 등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은행에서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준비가 됐으면은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장소재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그 온라인상으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통신 판매업 신고서는 구비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도장,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필요했죠.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할 경우에 이제 통신 판매업 등록 면허세라는 것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연 1회씩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세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고 이 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런 지역에서는 4만 500원, 그리고 그 밖에 시 지역에서는 22,500원, 군일 경우에는 12,000원씩 이렇게 그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과세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 그 통신 판매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강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2021년 11월 말인데요. 만약에 12월에 우리가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럼 2021년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한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2022한 달 뒤에 2022년 1월 1일이 되면은 다시 2022년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급하게 통신 판매업 진행을 해야 될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연말에는
오히려 통신판매업 신고를 내년 1월 달에 하시는 게 약간이지만은 절세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판매업 면제 기준은 아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관련 서류에서 또 보셨듯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없어도 됩니다. 면제가 되고요.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업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일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자 유형과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각 온라인 쇼핑몰과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유형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온라인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인 사업자와 일반 과세자, 일반 사업자,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는 일단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 과세자랑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부가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차이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차이는 사실 소득세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에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요.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 매출액이 4,800만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면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법인 사업자나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부가가치세율 측면에서는 법인 사업자나 일반 과세자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1.5%에서 최대 4%까지의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단 4,800만 원 미만 매출액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가 됐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측면에 있어서는 법인 사업자나 일반 과세자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간이 과세자 중에서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있으면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법인 사업자라든지 일반 과세자들이 장점이 있는데요. 매입세액을 전액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반면에 간이 과세자는 매입액의 0.5%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 보면요. 그 법인 사업자라든지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게 유리하신 분들은 B2B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B2C 중에서도 좀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는 8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소규모 B2C에 좀 적합한 형태의 사업자 등록으로요. 우리 소규모 1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 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그런 소규모 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온라인 판매자로서 창업을 하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라든지 온라인상의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 그 G마켓 옥션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자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가서 판매자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발급 받으신 거는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가지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통신 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서 신고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다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우리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질문 나중에라도 우리 댓글창에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요,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댓글창에 몇 분 올려주셨는데요. 예, 부가세에 대해서 잘 기억했다가 활용할게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유형과 그리고 온라인 셀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가 그 여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